안녕하세요, 아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기초 하부 단열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쭉 단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김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요 외단열과 내단열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이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요렇게 그린 게 콘크리트 골조입니다. 골조 표현 요렇게 보통 하고요, 단면에서. 그래서 벽과 바닥판 슬래브를 그린 거예요. 지금 만약에 뭐 여기가 1층이면 위에가 2층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도 뭐 1층이면 당연히 위에가 2층, 아니면 그 위에 층들도 상관이 없고요. 일단 이렇게 골조가 있을 때, 자, 외단열은 요 바깥에 이렇게 단열재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붙는 것이고, 내단열은 이 골조의 안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단열재가 붙겠죠. 그랬을 때 이제 외단열이 다들 이제 좋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전체가 지금 그 단열재로 막혀져 있으니까 이제 냉기나 또 더운 여름에 열기가 쭉 왔을 때 안으로 타고 들어갈 구멍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내단열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층간 요 슬라브 부분이 이렇게 빵꾸가 났잖아요, 단열이. 그쵸? 요게 층간 슬라브일 수도 있고요, 바닥판일 수도 있고, 또 요걸 평면이라고 생각하면 그 벽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벽체, 수직으로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기가 밖에서 다 때리면 요렇게 콘크리트 옹벽을 타고 들어와서 내부 쪽으로 이렇게 퍼지지 않겠느냐, 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콜드 브릿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까지는 아마 건축 초보이시고 어느 정도만 관심만 있으셔도 대충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긴 하죠. 이 외단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감리 현장에서 자주 보여드리는데 요렇게 외부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 외단열은 단열재가 겉에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이 단열재가 훼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외부 마감재가 필요해요. 물론 이제 또 드라이비트라는 또 다른 공법이 있지만, 요 바로 단열재 위에를 뿜칠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덮기만 하는 그런 방식이 있지만, 그거는 지금 생략하고 일단은 이렇게 외장재를 붙인다고 했을 때 이 외장재를 고정하는, 만약에 하지 틀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하지 틀이 있다면 하지 틀을 강하게 이 외벽에 고정하기 위해서는 앵커, 금속 앵커로 빵꾸를 뚫습니다. 이 콘크리트 벽체까지 쭉 이렇게 뚫어가지고 앵커를 박아야 돼요. 단열재에만 고정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열재를 뚫고 그 안에 있는 콘크리트 옹벽에 어느 정도 깊이까지 박혀가지고 이 무거운 외장재를 지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물론 이것도 계속 제가 현장에서 이 공정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이 앵커가 금속 아닙니까? 금속. 그쵸? 굵은 철물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무수히 이 외장재를 지탱하기 위해 박힌 이 앵커들이 어떻게 보면 또 콜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 타고 쭉 들어오겠죠, 얘네도. 얼마나 많은 개수가 뚫려 있을지는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얘네들도 그런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이 단열재를 또 고정할 때도 여기에 화스너를 박습니다. 또 화스너, 이 대가리가 큰 목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물론 단열 화스너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박아요. 얘도 또 콜드 브릿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요 단열재 시공 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뭐 틈이 생겼다든지. 물론 이런 이 앵커들이나 이런 화스너들이 단열 제품으로 나온 게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비쌉니다. 고가라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서 쓰는 현장을 못 봤고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이제 설계에 반영이 되고 견적에도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까지 뭐 저희도 요 단열 화스너를 써본 적도 없고 그걸 쓴다는 시공사도 못 받고 써달라고 하는 이제 건축주들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비싸고 제가 볼 땐 이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냥 일반 앵커 박는 것보다는. 그래서 보통 거의 대부분이 안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데들은 이렇게 단열재도 푹 팝니다.
이 앵커를 받기 위해 푹푹 파고 나중에 여기를 뭐 그 폼이나 이런 걸로 채워 넣죠. 자, 그리고 더 심지어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일도 생길 수 있을까요? 그 앵커가 이 콘크리트 옹벽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데요. 파고 들어가다가 이 옹벽에 있는 철근, 바깥쪽에 있는 철근을 또 뚫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얘를 만나서 안 들어가면 뭐 여기에서 멈출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이 피복 두께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 앵커는 그거보다는 훨씬 깊이 박혀야 힘을 받기 때문에 얘네들을 파괴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또 비 오는 날 누수가 생기면 얘네 타고 들어가서 이 철근까지 물이 들어가게 되고 녹이 생겨서 뭐 이만큼 녹이 생기면 부피가 커지니까 요렇게 막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탈락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 공사를 열심히 할 뿐이지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의 영역 밖의 일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길 외단열과 내단열의 장단점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뭐 장단점을 따지고 자시고 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그냥 외단열과 내단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단점을 따지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이 내단열로 오면은 굳이 생기지가 않겠죠. 왜? 이 겉을 건드릴 일이 없으니까. 이 표면을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 외단열이 좋은지 이 내단열이 좋은지 딱히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시공만 최선을 다해서 서로 열심히 해야 될 뿐이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막 이렇게 따질 이유가 없다. 상황에 따라서 완전 다 뒤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 그 공사의 질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과정들로 인해서 다 뒤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비교가 큰 의미가 없는 게 여러분 사실 이 내단열 있잖아요. 내단열 얘는 제가 볼 때 거의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말고는 안 해요. 아파트 여러분들 많이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다 웬만하면 내단열이고 겉에 면철이나 미장을 해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게 다예요. 그리고 오피스텔 마찬가지죠. 막 세대수 많고 이렇게 쪼개놓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뭐 오피스텔은 외장으로 많이 한 데도 있지만 외단열로 대부분이 이렇게고 나머지 일반 건축물들 있죠. 제가 흔히 보여드리는 건물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최근에 단독주택들도 웬만하면 다 외단열로 하시고 뭐 여러가지 빌라라고 하는 다세대 다가구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외단열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지을 게 아닌데 굳이 뭐 내단열을 따진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정말 지금부터 한 10에서 15년 전 노출 콘크리트 이 건물이 한번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한번 그때 초반에 모노타워라고 해가지고 노출 콘크리트로 디자인한 건물 막 상도 받고 그랬던 건물이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 건물 이런 디자인들이 붐이어가지고 많이 노출 콘크리트로 지으면서 어쩔 수 없이 내단열 중단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조 사이에 단열재를 이렇게 껴넣는 거예요. 콘크리트 요거 콘크리트 요 사이 단열재 요거 근데 이거는 거의 안 해요. 왜냐 공사도 어렵고 비용도 너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요건 안 하고 어쨌든 그 당시에 노출콘으로 많이 하면서 이제 내단열을 많이 했었죠. 그때 말고는 지금은 제가 볼 때 노출 콘크리트 건물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한다 그래도 그냥 외단열로 해가지고 겉에다 무늬만 찍고 그러지 진짜 오리지널 노출 콘크리트로 잘 안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왜 고민을 하냐 이겁니다. 굳이 그쵸? 그리고 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를 내단열로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용. 왜냐하면 이 겉에다가 이 외장재 공사를 하는 게 재료비부터 이제 인건비까지 해서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이 내단열 아무것도 없는 거에 비해서요. 거기에다가 단열재도 다 바깥에다 붙여야 되는데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가 다 요 공사비라는 거죠. 아파트 오피스텔 건설사에서 맘만 먹으면 뭐 외단열로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싸게 지어서
공급 자체도 싸게 한다. 뭐 여기에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내단열로 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는 아파트가 뭐 못 견딜 정도로 춥거나 덥거나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요즘같이 이렇게 꼼꼼하게 잘 지은 아파트들은 또 다 따뜻하게 살만 하잖아요. 그죠? 내부적으로 또 이런 콜드 브릿지 위아래로 뭐 단열 보강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게 좀 의미 있는 얘기가 되려면 진짜 내가 극단적으로 돈을 아껴가지고 내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내단열을 충분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이제 직접 살 집을 짓는데 나는 다 필요 없다. 뭐 디자인이나 뭐 여러가지 그냥 다 필요 없고 나는 튼튼하기만 하면 돼. 이 철근 콘크리트로 아주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너무 춥거나 따뜻하지도 않게 살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 내단열로 해서 콘크리트 그냥 노출되게 해서 페인트 칠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건물 지어가지고 딱 거기에 사시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단순하게 살고 싶다고 막 농막이나 저런 컨테이너 박스에 사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경제적으로 모양도 단순하고 평면이나 인면적으로 모양도 단순하고 그냥 심플하게 해가지고 살고 싶다면 진짜 이 내단열이 답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창도 줄여야 되겠죠. 창도 내단열로 하면서 창까지도 줄이고. 왜냐면 이 내단열이라면은 이 창이 공사비가 훨씬 더 비싸집니다. 왜냐면 이 외단열 같은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 안에 골조 벽체 있지, 바깥에 외장재 있지, 이런저런 거 다 따지면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창문, 똑같은 면적의 창문이나 요 벽체나 비용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내단열은 외장재도 없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극단적으로 이 창문의 면적을 확 줄이는 거죠. 그래서 내단열 벽면적을 최대화 시켜가지고 정말 싸게 지어가지고 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러면서 내부 깔끔하게 꾸며가지고 요새 뭐 미니멀리즘이 유행인데 그렇게 해서 소규모 가족들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또 제가 이 벽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영상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뭐 그 하단부의 내용란에다가 그 링크를 좀 걸어 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기초 내외 단열은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영상에서.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가 나와야 될 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면적입니다. 면적. 요거는 좀 의미가 충분히 있을 수는 있어요. 면적을 따질 때 외단열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었고, 왜냐면은 이렇게 벽체에 콘크리트가 있고 외단열 요 외장재가 바깥에 있을 때 외단열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중간 마감 요 두께 상관없이요, 콘크리트 중간으로 해서 면적 계산을 하고, 이 내단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모든 두께 합산해서 요 중간으로 총 벽체 두께의 중간으로 면적을 낸다 그랬어요. 요렇게만 말씀드리면은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요것도 제가 지난번에 영상 좀 오래됐죠, 면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요 영상 뒤에다 잘라서 붙여서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같이 붙여서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은 이렇게 외단열과 내단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흔히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는 외단열, 내단열의 장단점 뭐 요런 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를 거예요. 말씀드리는 그 방향성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거 양해해서 봐주시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건축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의견이 당연히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고요. 뒤에 쭉 이어지는 면적 계산 어떻게 하는지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면적 계산 방법,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이제 요 빨간색으로 계속 하는데 그나마 빨간색이 좀 알아보기가 좀 쉽더라고요. 눈에 좀 잘 띄고. 그래서 빨간색으로 계속 하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면적 계산을 할 때 각 층의 층별 면적을 구하고, 만약에 그 해당 층의 평면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전용 공간이 있고 뭐 이쪽에 코어가 계단실이 이렇게 있다, 그냥 예를 들어서요.
그럼 면적은 당연히 이렇게 최외곽을 뺑 둘러서 이렇게 형성되는 선, 요 사각형 박스들의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건물의 외벽은 창이 될 수도 있고 벽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요만큼은 이렇게 벽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요 구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창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겠죠. 커튼홀 창이 됐든. 그러면 요 구간하고 요 구간은 면적선이 지나가는 방식이 달라요. 벽체일 때, 유리일 때. 그러니까 면적 라인이 다르다 이거죠. 그냥 쭉 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벽체 구간도 내단열이냐 외단열이냐에 따라서 또 면적을 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 차이를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먼저 이 창 구간부터 볼게요. 창의 평면을 좀 확대해 볼게요. 예를 들어 요런 바가 있어요. 창호 바. 그리고 이게 쭉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히든 바다, 바가 안 보이고 코킹만 보이는 히든 바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 유리가 이렇게 붙을 거예요, 겉에. 이건 이제 페어 유리가 되겠죠. 복층 유리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가운데 뭐 코킹으로 이렇게 싸지겠죠. 요게 이제 겉에서 보면 바가 안 보이고 요런 코킹만 얇게 보이는 히든 바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유리까지가 다 더한 두께가 200이다 그럴 때 저희가 면적선 계산을 요 센터로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커튼홀 이 전체 두께의 딱 절반인 거죠. 해서 면적선이 쭉 지나가요. 그리고 이번엔 히든바가 아니고 캣바, 바가 노출되는 그런 형태의 커튼홀일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바들이 있고 유리가 요 사이에 껴지는 경우, 요럴 때도 마찬가지로 요 전체 면적의 가운데로 면적선이 지나가요. 이렇게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창 구간들 있죠. 창 구간은 이런 식으로 면적선을 그어요. 그리고 중요한 그 다음에 요 벽은 내단열하고 외단열일 때가 다르다 그랬죠. 그러면 외단열부터 볼게요. 요쪽이 바깥이고 요쪽이 안쪽이에요.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어요. 콘크리트 벽체죠. 벽체가 있고 이게 200짜리 벽체라고 해볼게요. 두께가 200, 여기에 단열재가 100 두께만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겉에 마감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래서 뭐 총 마감을 한 200 정도 보통 둬요. 이게 이제 돌일 수도 있고 뭐 알루미늄 판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쨌든 요 자체를 이제 외단열, 즉 단열재가 콘크리트 벽체를 기준으로 바깥쪽에 붙어 있다. 그쵸? 그래서 외단열이라고 하는데, 요럴 때는 면적선이 요 콘크리트 벽의 중심으로 지나가요. 요렇게. 그럼 이제 내단열을 볼게요. 똑같이 콘크리트 벽체가 이렇게 200으로 있고, 이번엔 단열재가 요 안쪽으로, 집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게요. 얘도 똑같이 단열재는 100이고 요 콘크리트는 200 두께예요. 각각 10cm, 20cm. 그리고 보통 내단열이면 요 겉에 마감재는 보통 없습니다. 노출 콘크리트 그 자체로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처럼, 우리 아파트는 대부분이 내단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겉에다 그냥 페인트를 칠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단열을 할 때는 면적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 전체를 합쳐요. 단열재까지. 물론 이 안에다 뭐 석고보드도 치고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치수가 얼마 안 되니까 생략하고, 이 전체가 300 두께잖아요. 이 전체의 300 두께의 절반이죠. 절반으로 이렇게 면적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도 지금 150이 되겠고 15cm, 이쪽으로도 150이 되겠죠. 제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콘크리트 벽선을 약간 비껴서 그렸어요. 왜냐면 이 면적선이 일자로 쭉 맞추느라고요. 그랬을 때 차이를 보시자고요. 같은 면적선이 지나가는데 이 외단열일 때는 안쪽으로 100만 들어와요. 100만. 그쵸? 근데 내단열일 때는 요 안쪽으로 150이 들어와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면적인데 내단열은 외단열보다 내부 면적이 50, 그러니까 5cm 적게 쓴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게 이제 외단열 할 때의 공간이라면 내단열 할 때의 공간은 요렇게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뺑 둘러서 5cm씩 밀고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내단열로 하는 것보다 외단열로 하면 5cm를 사방으로 넓게 쓴다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외단열이니까 단열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외단열을 웬만하면 써라, 이렇게 권장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는 일단 단열의 성능이 좋으니까. 자, 그럼 제가 간단하게 알기 쉽게 그림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우측에 이렇게 콘크리트 벽체가 있고, 여기는 외단열로, 지금 이쪽이 바깥쪽이고 이쪽이 안쪽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 구간은 디자인을 하다 보니 외단열이 좋을 것 같아서 외단열로 하고 이렇게 판넬 마감을 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창이 들어가요. 커튼홀 창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이에 두 줄 유리가 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창이 끝나고 그 옆벽은 또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벽체 구간인데, 이제 여기는 내단열로 형성이 됐어요. 이 부분이 이제 노출 콘크리트예요. 내단열 구간. 요럴 때 면적선이 어떻게 지나가서 면적을 구할 것이냐를 한번 봐볼게요. 자, 먼저 요 외단열 구간, 요 구간에는 콘크리트 벽, 그러니까 내력벽의 중심으로 간다 그랬어요. 요렇게 요 사이로 이제 면적선이 지나가겠어요. 그리고 여긴 창이죠. 커튼홀 창일 땐 마찬가지로 이 전체 프레임 두께 요렇게 절반이 된다 그랬어요. 요 라인으로 지나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 벽체 두께 아까 요거 200에 단열재 100에 최종 마감 끝까지 또 100 이렇게 잡고, 이 창은 150으로 잡을게요. 치수가 애매한데 150.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내단열, 요 내단열일 때는 요 전체 벽 두께 있죠. 전체 벽 두께 내부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석고보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석고보드까지 전체예요. 근데 이제 쉽게 계산해야 되니까 요 200 플러스 100 총 300 두께의 절반 한 요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00, 200의 절반 한 요쯤, 그러면 콘크리트 벽에 150, 이쪽은 50 이렇게 나눠지겠죠. 여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으로 그려보면 면적선이 여기서 쭉 이렇게 오죠. 와서 살짝 내려가서 요 150의 중간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전체 300 두께의 중간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짝 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사실 얼마 차이 안 나겠지만 요 구간하고 요 구간에서 차이가 생기잖아요. 굳이 계산해보면 여기는 이제 100이었고, 그러면 여기는 150의 중간이니까 75였으니까 2.5cm가 가다가 2.5cm 이렇게 내려가죠. 확대해보면 25mm. 그리고 쭉 가다가 여기에서는 이게 75 라인이었고 요게 또 50 라인이니까 콘크리트 벽 끝선에서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25가 내려가네요. 그 다음에 쭉 가겠죠. 요게 이제 2.5cm 25mm. 근데 요런 차이들이 뭐 얼마 아닐 것 같아도 이 건물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차이가 지는 거죠. 이게 가운데 창 부분 때문에 그렇지, 이 내단열과 외단열 차이는 5cm였잖아요 아까도. 뭐 단열재 두께가 얼마 들어가느냐에 따라 또 차이가 커지겠죠.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외벽 200에 단열재 100으로만 잡았을 때 벌써 이렇게 5cm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모로 외단열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단열 능력이 월등하지, 그러니까 효율이 월등하지, 그리고 면적에서도 이득이지. 면적에서도 요런 면적을 계산하는데 디테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쉽게 설명드린다고 설명드렸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